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패그에 대한 강의입니다. 패그는 레이어 위에 달리는 요 초록색 아이가 패그예요. 컨트롤 P를 누르시면 패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패그는 레이어 위에다가 바로 달 수 있고 뗐다가 다시 붙일 수가 있습니다. 패그가 하는 일은 레이어의 위치나 형태, 회전 등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네모난 이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을 제가 회전을 하면서 이쪽 우측으로 가게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 패그가 없을 때 제가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패그가 없이 이것만 만든다면 일단 이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겨 줄게요. 이 중심점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형태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싶어서 제가 회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게. 그런데 중심점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이거의 위치를 이렇게 정 가운데다 두게 되면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는 중심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점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면 캐릭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중심점을 잘 만들어주는 게 리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굴러가면서 앞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움직임이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타임라인에 이 빨간 점이 찍힙니다. 요거는 이제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이 있고 이 키프레임이 2개 이상 찍혔을 때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자동 동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굴러가는 거를 만들고 싶다면은 이렇게 한번 굴려서 또 조금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구르고 또 가서 또 구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위치 이동과 회전을 한 번에 다 같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패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 드로잉 레이어에서 여기 F6을 찍고요. 60번 프레임에 가서 F6을 한 번 더 찍어줍니다. F6은 키프레임 생성 버튼이에요. 단축키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드로잉 레이어에는 회전 움직임만 줄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러 바퀴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자동 동화를 한번 이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때 이 패그를 걸어줍니다. 지금은 얘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도는 것밖에 하지 않죠. 이때 이 패그를 연결을 해서 F6을 찍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프레임에 가셔서 F6을 한 번 더 찍어줍니다. 그리고 1번 프레임에서는 요 네모가 이제 움직이는 출발점이니까 요 60번에 가셔서 이쪽으로 쭉 이동하는 걸로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자동 동화를 이어줍니다. 요거 아마 자동 동화가 자동으로 생기실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 꺼놨기 때문에 안 생겨서 일부러 저는 일일이 다 눌러주는 거고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동 동화가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혹시 이 자동 동화를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 동화가 꺼집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어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값을 줬고요.
요 페그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위치값 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회전을 함과 동시에 위치 이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응용을 해서 위에다가 컨트롤 P를 눌러서 페그를 달아줬어요. 이 페그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얘 헷갈리니까 일단 이거 꺼줄게요. 그래서 얘도 중심점을 움직여 줄게요. 그래서 F6을 찍고, 그리고 F6을 일일이 안 찍어도 일단 위치나 이제 무슨 위치나 회전이나 그런 변형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동 동화를 한 번에 생성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프도 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점프 기능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점프 기능을 넣어줬던 페그를 떼버리시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위치랑 회전값만 남게 되죠. 위치값만 빼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위치값이 연결된 거를 빼버리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 위치를 없애고 얘만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가 회전을 하면서 통통통통 튀는 것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페그를 여러 개 만들어서 회전하는 아이는 회전만, 그리고 위치 이동이 있는 애는 위치 이동만, 그런 식으로 페그에다가 움직임을 다 나눠서 주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더 쉽고 작업하기가 편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때 좋으냐면은 제자리에서 걷거나 뛰는 모습 혹은 바퀴 달린 자동차나 자전거가 움직이는 애니를 만들어요. 제자리에서 움직여야겠죠? 제자리에서 움직여야 앞으로 가는 페그를 달아주면 모델만 이제 만들어두고 위치만 바꿔주는 것으로 애니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원리인데 저는 이제 바퀴가 이제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다만 원형이면은 굴러가는 걸 보기가 힘들어서 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눈에 더 잘 띄게 사각형으로 저는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거를 만들어 주시고 움직임 페그를 이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이 되면은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모델 하나만 만들어 두고 위치만 바꿔주는 걸로도 애니를 쉽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그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깅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엔 수십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그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레이어가 어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티셔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요 팔 레이어에만 8개의 레이어가 있거든요. 요 레이어가 페그로 묶여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는 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팔 하나만 움직이려고 해도 보통 어깨만 움직여도 요 밑에 이제 손까지는 다 어깨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딸려옵니다. 요것들이. 그런데 이제 페그가 없었다면은 얘 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 움직이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줬어야 됐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작업을 하기. 그래서 패그는 움직임을 이제 또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그에는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3D 패스라는 모드고요. 하나는 세퍼레이트라는 모드예요. 요 보시면은 패그 옆쪽에 가시면 요 노란 창이 있어요. 요 노란 네모 창은 레이어 창에도 있는데 요 설정을 보는 창입니다. 요 패그의 요 네모를 눌러보면은 이 패그에 관련된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보시면은 요 포지션 쪽에 3D 패스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세퍼레이트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패그의 모드예요. 패그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리깅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세퍼레이트 모드로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요 플러스 버튼을 패그 쪽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요 패그의 위치 값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3D 패스라서 XYZ가 한 번에 하나의 항목에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세퍼레이트는 XYZ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3D 패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을 하나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자동 동화를 만들어 줬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요 주황색 철길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 친구의 이제 길이 나옵니다. 움직임이 나와요. 움직이는 길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서 나는 얘가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패그를 잡고 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프랍이 알아서 곡선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쭉 끊긴 거는 자동 동화가 사라졌다는 뜻인데, 요거는 제가 설정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끊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안 끊기실 거예요. 혹시 끊겼다면 요거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어집니다. 요 회색 철길 누르면은 다시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용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D 패스는. 대신에 세퍼레이트 모드는 똑같이 요 철길 모드를 요거 패스를 해도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보여줘도 움직임을 줬을 때 곡선의 형태가 안 나와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부드러운 움직임을 이제 전체적으로 주고 싶다. 캐릭터의 이동 경로를 곡선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D 패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이 세퍼레이트 모드는 X, Y, Z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리깅을 하거나 할 때 제일 유용하고요. 저는 작업할 때 이제 3D 패스 모드를 카메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카메라가 이동을 할 때 뻣뻣하게 움직이지 않고 부드럽게 회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3D 패스 모드는 저는 리깅을 할 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드는 같은 패그 안에 있지만 같이 들어가 있는 모드지만 서로 다른 모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모드로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바꾸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키프레임만 남고 아예 움직이지 않죠. 패그 모드가 바뀌어서 그래요. 세퍼레이트 모드도 세퍼레이트로 되어 있던 걸 3D 패스로 바꿔버리면은 키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흔적은 남아있지만 움직임은 사라졌죠. 이거 모드가 달라져서 이전 작업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제 다시 세퍼레이트 모드로 바꿔주고 3D 패스 모드로 다시 바꿔주면은
이전에 이제 움직임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저장은 되어 있어요. 다만 작업을 할 때는 초반에 설정을 잘 해야겠죠? 모든 작업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모드를 바꾸게 되면. 요거는 리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퍼레이트 모드로 바꾸는 방법이랑 컴포지트 설정 등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게 작업을 하시고 리깅 작업하실 때만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보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또 편해지실 거예요. 노드뷰 보는 방법도 지금 보셨을 때는 이게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더 편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서로 잘 이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본인이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작업을 계속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태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